가는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건의를 위해서 한 학생이 쓴 건의문이고, 나는 그것을 읽고 학생회 임원들이 토의, 논의, 회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글의 장문 맥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토론 앞마당을 담당하는 학생회 운영진. 이는 예상 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건의한다 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라고 해도 되긴 할 겁니다. 하나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토론 앞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이고, 또 목적은 건의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보통은 정보 전달, 설득 등을 보통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설득이 글의 목적이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글의 유형이 제시가 되는데 건의하는 글, 건의문입니다. 끝으로 이 글은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체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글의 장문 맥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글은 건의문입니다. 건의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예상 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의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를 고려한 내용이나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의하게 되는 내용,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됩니다. 이 정도로 건의하는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가 진행해온 토론 한마당은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예상 독자를 고려한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후에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 하나는 예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 인원과 심사자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다. 이 건의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단 하나인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다,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된 경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건의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글 쓴 학생은.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데, 작년 행사 이후 학교 신문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이것이 문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시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학생은 총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대면 토론을 유지할 경우에는 예선 기간을 연장해 달라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첫 번째 대안이 어려울 경우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내용이 끝이 나는데, 그 뒤에는 대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일단 우리 학교랑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대안 내지는 2번 대안을 했을 때 문제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토론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안 1, 대안 2인데 대안 1과 대안 2를 대안 1이나 대안 2를 실현시킬 경우,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 효과라고 하는데 글쓴이는 대안을 요약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논의하자라고 학생 1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의는 토의나 회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단 셋 이상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보통 회의나 논의나 토의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진행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회자의 역할을 학생 1이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다른 참여자의 역할들도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한 가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어떻다? 어렵다. 그러니까 대안들 두 가지 중에 뭐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다른 방법만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논의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이야기 못한다. 몇 개만 얘기해야 된다. 하나만 이야기해야 된다. 학생이는 건의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을 찾자. 결국에 여기까지가 이 논의의 논제가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 개요서는 학생 2가 주장하는 토론 개요서는 아까 건의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건의문에 있었던 거고 학생 3이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건의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대안입니다. 학생 1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학생 2는 토론개요서의 장점을 총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3은 동영상 방식의 장점을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했으니 단점을 얘기하는데 서로의 의견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거에 단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1은요. 우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2가지 방식 모두의 단점입니다. 토론 개요소도 이 부분이 부족하고 대면 토론에 비해서 동영상도 대면 토론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는 동영상 방식에 대해서 단점을 2가지 언급을 하는데 이 논의에서는 동영상 방식의 단점이 총 3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3이 토론 개요소의 단점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나타나는 토론 개요소의 단점은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점과 각각의 장점이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 개요서의 단점은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렵다였는데 동영상의 장점은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2-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2-라고 하는 것은 학생 3이 언급했던 토론 개요서의 단점에 대한 반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 과정이 아니고 무엇이다? 논증 능력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 3은 공감을 하고 그렇게 대안이 결정이 됩니다. 학생 1이 마지막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